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식거래 수수료 제일 싼 증권사는 어디인가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분야는 국내 주식 분야와 해외 주식 분야로 나누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합한 증권사를 비교 분석하여 찾는데 시총상위 종목, 안정성, 정보력, 분석력, 수수료 등을 판단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누구나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증권사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변경하기도 하는데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나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또 선택의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증권사 선택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형 증권사로서 안정적인 증권사를 선택해야 되겠죠. 중간에 파산이나 부도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큰 증권사를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 정보력, 분석력이 우수한 증권사, 세 번째는 HTS, MTS 이용이 편리한 증권사. 요즘은 HTS하고 MTS를 줄여 이용하고 오프라인을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HTS, MTS 이용에 편리한 증권사를 선택하고, 네 번째는 거래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이번에 찾아보면서 거래 수수료가 20배까지도 차이 나는 걸 봤습니다. MTS, HTS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사실 우리가 증권 거래를 하면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냥 처음에 선택한 증권사니까 이거대로 그냥 매번 그 증권 거래를 하고는 하는데 20배라는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또 금액이 크다면은 이게 연중으로 따지게 되면은 큰 변화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거래 수수료도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선 주식 거래 수수료를 보려면은 이 금융투자협회라는 곳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공기업인데요. 금융투자협회가 서울 여의도에 있죠. 여의도역 쪽에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전자공시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식 거래 수수료라는 항목이 나오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유진투자증권, SK증권, 유한타증권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변경 전, 변경 후가 되었고, 지금 이것이 100만 원을 매수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일 때는 5,000원, HTS 2,500원, 스마트폰 1,500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또 SK증권도 이 변경 후로 봐야 됩니다. 5,000원, 2,500원, 2,500원 이렇게 나오고, 유한타증권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 증권사에 약 25개 회사를 비교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거래 금액은 100만 원일 대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단위는 원이고 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키움증권을 보게 되면은 100만 원을 매수를 했을 때 3,000원, 0.3%죠. 3,000원. 또 HTS 때 150원, ARS 때 1,500원, 스마트폰 MTS 때 150원이 되겠는데, 지금 미래에셋, 대우, 대신교보 쭉 보다 보면은 여기 지금 이 한국투자증권의 지금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은 0.3273%로 3,273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키움증권에 150원을 내는데 100만원 거래 시 3,273원이라면은 지금 몇 배입니까? 20배가 넘죠. 그러면 이게 금액이 더 올라갈수록 더 큰 금액으로 되겠죠. 대부분 지금 보통 지금 0.015가 지금 키움증권이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0.2, 0.3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 분석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움증권 거래하시는 분은 지금 스마트폰을 거래하게 되면은 100만 원 거래할 때 150원이고,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는 1,400원, 대신은 1,973원, 교보는 1,990원, NH투자증권은 2,400원 이렇게 지금 쭉 이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다면 이걸 한번 비교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진투자증권, SK, 유한타 쭉 지금 이어져 오는데, 지금 MTS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500원. 아까 그 키움은 150원이었죠. 그럼 이게 10배입니다. 그럼 2,500원, 1,000원. 여기가 지금 이베스트가 150원. 요게 좀 많이 싸죠. 그 다음에 이제 IBK도 그렇고 부국, 유화증권은 안 나왔는데요. 상상인, 또 KB증권, DB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뭐 금액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리딩투자증권, 삼성증권. 삼성증권도 2,972원, 0.29%가 되겠네요. 현대차증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금 25개를 쭉 봤는데 가격 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한번 총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증권사별 수수료 부과 특징을 보겠습니다. 오프라인은 0.3에서 0.5% 내외의 비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오프라인은 뭐 당연하겠죠. 이유야 주식거래 과정에서 직원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또 혹여 오류나 실수 등에 대한 책임 등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0.3에서 0.5, 0.5라면 100만원 매수시 5,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가격이 좀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수수료의 가격 차이를 보게 되면은 오프라인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HTS, ARS, 또 MTS 스마트폰 순으로 수수료가 싸집니다. 앞에 수 25개 증권사의 자료들을 한번 총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거래 시에 제일 비싼 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 SK증권, 유한타, 리딩, IBK 투자증권이 다 0.5%로 100만원 매수시 5,000원이 되겠고요. 제일 싼 증권사는 키움증권입니다. 0.3%, 약 60%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오프라인은 요즘 뭐 많이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HTS하고 사실 MTS가 중요하겠죠. AR에서도 요즘 뭐 많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HTS하고 MTS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비싼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으로 0.3273%죠. 요게 100만원 매수시 3,273원이고요. 제일 싼 증권사는 키움하고 이베스트가 되겠습니다. 0.015, 이게 지금 150원이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하고 한 20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죠. 또 스마트폰 MTS를 보겠습니다. 역시 제일 비싼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0.3273, 제일 싼 증권사는 키움과 이베스트로 요게 150원이죠. 이것도 뭐 보시다시피 약 2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수수료로만 보면은 키움증권과 이베스트 증권이 가장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재무 안정성을 보는 시가총액 순위를 보겠습니다. 단위는 억원입니다. 55위가 코스피죠. 미래에셋 대우가 55위인데 단위가 억원이니까 3조 7,327억 원입니다. 또 75위는 NH투자증권 2조 7천, 또 79위가 삼성증권인데 2조 6,165억 원, 메리츠증권이 93위가 되겠네요. 2조 711억 원, 113위가 키움증권 1조 6,553억 원, 245위가 유한타증권, 그 다음에 256위가 대신증권, 280위가 신영증권, 326위가 유진투자증권, 337위가 SK증권, 380위가 교보증권, 470위가 부국증권,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나열을 했는데요. 우선 그 시가총액이 큰 것이 안전하겠죠. 우선은. 그 다음에 이베스트 증권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코스닥으로 해서 192위입니다. 그래서 이베스트 증권은 지금 2,700억 원 정도가 되겠죠. 시가총액도 작고 또 코스닥이기도 하고 192위까지 가서 조금 재무적인 안정성에서는 이베스트 증권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봐서 증권사 선택 기준을 보게 되면은 수수료로 보게 되면은 키움증권과 이베스트 증권이 가장 유리하죠. 수수료 봤을 때 HTS와 스마트폰 거래 수수료 저렴한 증권사가 키움과 이베스트고요. 대형 증권사로서 안정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미래에셋과 키움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본다면.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키움증권과 또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선택 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국내 거래 시에를 판단 자료로 봤습니다. 그러면
해외 거래할 때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요율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외 거래 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증권사로다 해서 8개, 2, 4, 6, 8개 증권사를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오프라인을 보겠습니다. 오프라인은 미국, 중국, 일본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미래에셋, 대우, NH 대부분 0.5% 내외에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0.7% 중국, 또 일본 같은 경우 0.6%가 되겠고요.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미국은 0.5%지만 중국에서는 매수 0.5%, 매도 0.6%, 또 일본도 0.5%, 키움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0.5%고 일본이 0.3%가 되겠는데 이건 오프라인이라 우리가 뭐 크게 이용을 안 하는 것이고, 온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대우가 미국, 중국, 일본으로 봤을 때 0.25, 0.3, 0.3. 또 NH투자증권이 0.25, 0.3, 0.25. 이건 일본이 조금 낮네요. 한국투자증권이 0.26, 0.38, 0.28. 조금 높죠, 이거는. 삼성증권이 0.25, 0.3, 0.3. KB투자증권이 0.25, 0.3, 0.3. 메리트종금증권이 0.25, 0.3, 0.3. 신한금융투자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0.25고요. 매수할 때는 0.3, 매도할 때는 0.4가 되겠고요. 일본은 0.25. 키움증권은 미국이 0.25, 0.3, 0.23, 일본이 0.2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수수료를 보니까 메리트종금증권이 미국 주식 거래를 할 때 온라인에서는 3달러, 최저 수수료가 3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할 때 1달러가 나왔다 하더라도 최소 수수료가 3달러이기 때문에 3달러를 지급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한 주씩 여러 번을 사게 되면 계속 3달러가 지금 추가가 되는 겁니다. 매번 살 때마다 그 온라인 수수료가 최저 수수료가 3불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수수료 요율과 상관없이 3불은 최저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10달러고요. 중국은 없지만 일본은 온라인에서는 1000엔, 오프라인에서는 4,500엔이 되겠고요. 신한금융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온라인에서는 1000엔, 오프라인에서는 5000엔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을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은 1주 단위 거래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100주 단위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거래 그 기준이. 일본은 종목에 따라 다른데 10주에서 100주 단위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은 조금 부담이 되죠. 이게 그 주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마존 한 주를 산다고 하든지 마이크로소프트를 한 주를 산다고 하든지 한 주 살 때마다 0.25%만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데, 중국은 100주를 최소로 사야 되고 일본은 10주에서 100주 단위로 이렇게 좀 사서 매수와 매도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 시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0.0000207%로 아주 무시할 정도로 아주 작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고요. 또 이 지금 온라인 이 수수료가 좀 변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예탁 자산 규모, 이게 지금 뭐 5천만 원 이상이냐 또 1억 원 이상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올 수 있고요. 또 고객의 등급, 또 기여도, 또 가족 합산, 이벤트 등에 따라 수수료는 그 증권사하고 협의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준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부분 뭐 0.2%, 0.25%, 0.3%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았듯이 해외 주식 거래 시에 유리한 증권사는 국내에서도 봤듯이 그 시총상위까지 봤죠. 그래서 여기서 봤듯이 지금 이제 6개 증권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미래에셋 대우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투자증권, 키움증권, 이렇게 6개 증권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앞에 그 자료를 보고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거래할 때 약 20배씩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수수료가 작은 것 같아도 금액이 커지고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주 큰 금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이나 또는 주식 거래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 수수료에 대해서 또
안정성에 대해서 검토 없이 이용을 했다고 하면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앞으로 운영하면서 또 같이 뭐 두 개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기준을 정해봤고요. 해외 주식 거래하는 초보 투자자 또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주식 거래 시 유리한 증권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저는 예전에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해외 주식, 국내 주식 모두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도 이용하기도 좋고 편안합니다. 또 HTS나 MTS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움도 가격도 저렴하고 아주 이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또 초보자분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좋은 증권사가 두 개 다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